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차에는 챕터 5 입체 사진 측량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체 사진 측량,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한 장의 사진에 대한 내용들만 좀 배웠었고요. 항공사진 측량, 동일한 지역을 중복도를 이용을 해서 겹치게 찍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지도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입체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매지가이 보듯이 어떤 이제 우리 눈에 양쪽 눈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두 개의 안구를 가지고 있죠. 이 두 개의 안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안구의 중심이 되는 수정체를 통해서 이 망막의 상이 서로 반대로 맺히게 되는데요. 그 망막의 상이 맺히는 것의 위치의 차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시각적인 차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거리감이라든지 멀고 가까운 원근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진은 그냥 평면이잖아요. 하나의 사진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원근감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한 장의 사진을 찍고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떠한 지역을 중복되게 찍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두 장의 사진을 겹치게 하는 구간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을 눈이 바라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어떤 기계적 장치와 어떤 해석적 방법, 또는 이 이제 컴퓨터로 이용할 수 있는 수치 해석적인 방법 등을 동원해서 이게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입체된 모델들을 만들어요. 그 입체된 모델들을 만들어내었을 때는 보면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항공 이제 사진 측량이니까 비행기가 탑승대에서 아래 지상을 바탕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위에서 바라보게 되니 어떤 것들은 높게, 어떤 것들은 낮게 보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재현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입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테레오스코픽 비전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여러분들 눈 하나를 감고, 저번에도 잠깐 초반에 강의 초기에 얘기했지만 두 개의 손가락을 멀리서 겹치게 하려고 이렇게 붙여오면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이 손가락을 빠른 식으로 겹치게 하면은 우리가 이 양안시, 즉 또는 쌍안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안구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걸 시차차라고 얘기하는데요. 시차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원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눈으로서는 어떤 원근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입체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불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눈, 즉 양안시 또는 쌍안시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원근감을 얻게 될 수 있는 원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쌍안시를 이용을 해서 어떤 입체된 몰드들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가까운 것은 가깝게, 먼 것은 멀게 보이는 것처럼 정방향에 대한 입체시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높은 것은 높게 보이고 낮은 것은 낮게 보이게끔 할 수 있게끔 해서 입체감을 좀 얻을 수 있게 되겠고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정입체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입체시의 경우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물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써주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복된 사진이 있는 경우에 명시거리라고 보통 옛날 좀 말인데요. 우리가 눈으로부터 그 사진을 왼쪽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진을 한 컷 찍고 또 한 컷 찍게 되겠죠. 그죠? 촬영을 했을 때 중복된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왼쪽 사진이라고 그러고 이걸 오른쪽 사진이라고 그러면, 이 왼쪽 사진을 왼쪽 눈에, 그다음 오른쪽 사진을 오른쪽 눈에 두고 좌우가 하나의 상이 융합이 되도록 입체감을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안 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학부 때 이렇게 실습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보고서 해보다 보면 그 입체된 상을 좀 빨리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 25cm 정도 사진을 왼쪽 사진에 보통 왼쪽 사진의 주점의 위치를 왼쪽 사진의 왼쪽 눈의 중앙점으로 일치시켜 주고요. 오른쪽 사진에 대한 주점의 위치를 보통 이렇게 일치시키다 보면은 입체된
사진 가지고도 입체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체감을 얻게 되는 건데, 높은 곳은 높게 보이게 하고 낮은 곳은 낮게 보이게 하는 이런 것을 정입체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해서 높은 것은 낮게, 낮은 것은 높게 보이게 해주는 그러한 입체시를 역입체시라고 해요. 한 쌍의 입체된 사진을 서로 바꾸어서 입체하는 경우, 즉 좌측에서 촬영된,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왼쪽 방향에서 촬영된, 그러니까 왼쪽 측에서 촬영된 사진을 오른쪽 눈에다 대고요. 오른쪽 눈의 사진, 오른쪽에서 방향으로 해서 다음 컷을 중복되게끔 찍었던 오른쪽 요 사진을요, 우측 사진을 왼쪽 눈에다가 맞춰서 포커스를 하면 또 반대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나 또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색 입체시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3D라고 생각하면 3D 뭐 비전이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 3D 영화 같은 거 보시죠. 그런 거 볼 때 우리 3D 안경 같은 거 끼게 되는데요. 우측과 좌측에 대한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하게끔 해서 영상을 이렇게 비전들을 쏴줘서 빛을 쏴가지고 만들어냈거든요. 그거들을 반대로 좀 쓰게 되면 이런 가까운 거 멀게, 먼 걸 가깝게 느끼게 되는 그런 역입체시에 대한 부분들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과 항공사진의 역할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고 있다가 이렇게 밑에 지상을 좀 쳐다봤다고 예를 듭시다. 그럴 때 이제 어떤 굴뚝이 있으면 이 굴뚝에 대한 꼭대기 부분과 굴뚝에 대한 밑에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측의 눈과 지금 이게 좀 우측의 눈과 좌측의 눈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상이 들어와서 우리 눈에 맺혀지는 위치에 대한 차이가 발생이 돼요. 이 차이가 그래서 보통 우간 쪽에서 맺히는 상의 위치와 좌안에서 맺히는 상의 위치가 서로 다르죠. 이렇게 다른 위치에 맺히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왔던 수렴각에 어떤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원근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원근감을 시차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차차 이거를 그대로 재현을 하고자 하는 게 항공사진의 측량의 원리예요. 특히 입체시의 제한 원리고요. 사진을 통해 갖고 사진에서 맺히는 상의 위치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의 단면이 되어 있는 어떤 평면상으로 되어 있는 사진, 원투에 대한 사진, 좌우측, 우측에 대한 방향의 진행에 따라서 촬영된 사진들을 상어를 맺혀가지고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거기에 대한 맺히는 수렴각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기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사진과 사진 주점에 위치가 있을 때 그 기선들 있죠. 사진상의 기선들을 내 눈의 기선과 어느 정도 일치시켜 주면은 입체된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런 원리가 입체 항공사진 측량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체시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중복된 한 쌍의 사진이 있을 때 그거를 눈을 각각에 대한 투영 중심, 보통 주점의 위치라고 연직사진, 엄밀하게 연직으로 찍었을 경우에는 예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투영의 중심을 서로 일치시켜 줄 경우에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입체시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입체경이라고 불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기계입니다. 먼저 훑어볼게요. 판독할 때 뭐 한 번에 넓은 범위를 볼 경우 사진을 확대하여 세밀한 부분을 볼 경우 이럴 때 이용하는 기계고요. 간단한 평면도를 그리거나 여러 점의 측침 위치에 대한 점들을 표시하고자 할 때 보통 점 이사라고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그다음 계략의 등고선을 그리거나 기존 지도들을 수정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입체경이라고 하고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는 것처럼 이거는 간이 입체경이에요. 간단한 사진을 가지고 입체된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가운데 보이는 요게 이제 뭐 여러분들 한번 실습할 때 써보려고 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실습할 때 써봤던 뭐 한 90년대 때 써봤던 장치인데 이런 경우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간이 입체경의 한 예입니다. 이제 전자적으로나 또 광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체경들, 아주 비싼 입체경들이죠. 이런 입체경들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런 점 이사 작업도 좀 간략하게 할 수 있고요. 정확도가 높지는 않지만 계략적인 등고선도를 그리고자 할 때도 이용하는 게 입체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체경들을 이용을 해서 입체시를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기구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고요.
앞서 봤던 것처럼 렌즈를 이용하거나 어떤 빛의 반사를 이용하는 방식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색 입체시라고 해요. 한 쌍의 입체 사진들을 만들었을 때 오른쪽 사진은요 적색으로, 왼쪽 사진은 청색으로 현상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는 적색, 오른쪽에는 청색의 안경을 끼게 되면 정입체시를 얻게 되겠고요. 하나의 사진에 대한 현상 자체를 색깔을 적색과 청색을 서로 리버스해서 바꿔서 인상하고 요 안경 상태를 왼쪽은 적색, 오른쪽은 청색인 경우로 해도 그렇게 한 경우에는 역입체시가 얻어집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거나 높은 거는 낮거나 멀리 보이게끔 이렇게 가능하게끔 조작이 되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레포트를 내준 바 있어요. 만드는 거 안경이 있으면 이따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씩 안경을 최적한 안경을 써 보시고 보도록 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여색 입체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편광 필터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칼라 영상의 경우 서로 직각인 면으로서 편광 필터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내가 시준하는 시준선의 영상 분리를 시켜요. 영상 기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자적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를 이용을 해서 입체시를 얻게끔 하는 게 편광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수치 사진 측량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디지털로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기계장 이제 원리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학부 때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만 공선 조건이나 공면 조건에 대한 그 수학적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서 풀어내는 방법을 기계에다 심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체 비디오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를 입체 비디오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입체시를 만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입체시를 하는 방법을 잠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요. 동일한 대상물의 좌측과 우측의 사진의 간격이 일단은 이렇게 넓거나 좁거나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넓거나 좁게 해주면 즉 좌우 사진의 간격이 넓으면 낮게 보이고 또 좁으면 그러니까 멀리 보인다는 거죠. 간격이 좁으면 높고 가깝게 보인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밑에 읽어보면 되겠지만 동일한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사진이 있고 하나의 사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서 진행하면 찍었던 사진과 오른쪽에서 찍었던 사진, 제가 중복을 고려하지 않고 벌려볼게요. 한번 이 위치와 위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진의 주점과 사진의 주점 엄밀하게 연직으로 찍었을 때를 가정을 합니다. 뭐든지 엄밀 연직 사진인 경우 즉 저경사나 고경사 또 경사각도가 없다고 간주를 했을 때요. 이 사진의 주점 위치와 이 사진의 주점의 위치를 보통 우리가 사진의 주점 기선길이라고 그러죠. B나 B sub 제로를 쓰죠. 내가 눈에다 대고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의 주점의 기선 길이를 넓게 하거나 좁게 하거나에 따라서 상이 멀고 낮고 또 높고 가깝고 요것들이 서로 달라진다는 거죠. 즉 두 사진의 기점 기선 길이가 커지면 그죠? 사진의 이 기선 길이가 커지면은 즉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대응하고 있는 지상의 길이는 지상 주점 기선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라지 B로 쓰는 것처럼 요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낮게 보이고요. 또는 멀리 보이게 되고요. 이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높게 보이고 이를 또는 가깝게 보이고 이렇게 비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통 우리가 높고 낮게 보이는 기분 이제 이거를 비고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고감. 이 비고감은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공식처럼 기선 대 고도 비율로서 정의가 돼요. 즉 기선 대 여기는 지금 사진 그림 예제상으로는 H 프라임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항공 고도는 그냥 H로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기선 대 고도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게 보이는 거예요. 높게 보이고 또 기선과 고도 비가 낮으면 낮게 보이고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자, 아까 입체경의 좀 연장선인데요. 내가 아까 요게 이제 실제로 내가 대학원이나 학부 때 사용됐던 실제 사진이에요. 그 당시에 썼던 사진을 예전에 찍어놨던 건데 이렇게 한 사진하고 다른 사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각각의 주점의 위치들을 구해서
또는 연필로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하거나 자침해서 놓으면 여기에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입체경을 여기를 들여다보는데 실제 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쳐다보면 반사가 돼 있습니다. 아까 반사경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빛이 상이 이렇게 반사돼서 여기서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평면으로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보면 상이 보이는데 거기에 위점에 주점 위치를 맞춰주고 주점의 위치를 맞춰주면 이 입체된 상이 훅 해서 정입제시된 모델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안경들을 좀 써보시죠. 만들었던 안경을 써보시면 여색 입체시, 즉 여러분들이 이제 좌측이 빨간색, 우측이 청색으로 만들었겠죠. 그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들여다보면 지형의 기복감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평지나 이렇게 좀 구릉지 이런 상지 말고 이렇게 좀 나무로 되어 있는 울창한 이런 산지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살짝 올라와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올라와 보일 거고요. 좀 더 느낄 수 있게끔 요번에 빌딩이 보이는데요. 빌딩이 가깝고 멀리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나 또는 약간 높아 보이는 이런 내용들을 좀 느낌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옛날 예색 입체시 모델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이죠? 그냥 맨눈으로 떠도 봐도 이런 높아 보이는 지역들이 있고요. 봉우리 같은 것들이 좀 보이고 이런 데 평지 같고요. 도로변도 낮을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것도 높을 것 같고요. 여기도 좀 구릉이 있네요. 이렇게 구릉지가 있고 산의 정상 부위를 따라서 이렇게 높아 보일 거겠죠? 자, 요것도 어떤 학교 건물을 입체시 만든 거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제가 박사후 연구원으로서 근무했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미국의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여색 입체시 모델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OSU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OSU 같은 경우는 미식 풋볼죠. 미식 축구. 풋볼 되게 유명한 학교고요. 잘하는 학교기도 하나고 여기 풋볼 경기장이에요. 풋볼 경기장이고 여기가 도서관 쪽 위치고요. 메인 도서관, 메인 라이브러리 있던 위치고 이게 오발이라는 오발 광장입니다. 오발 광장 옆에 있고 제가 근무했던 데가 아마 이쪽 건물 같아요. 여기 건물 위치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서도 보면은 어디가 이제 이렇게 분화구 형태처럼 푹푹 꺼져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좀 낮아 보일 거고요. 주변의 산지는 좀 높아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가수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 가수긴 하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3D 이 여색 입체시 모델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을 앨범 같은 거 선전하거나 뭐 할 때 이제 여러분들께 입체 안경 같은 거 만들어 줘 가지고 좀 입체감을 느끼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선전했던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잠깐만. 하트 피면은 뭐냐? 무슨 가수냐 이거? 자, 이거는 이제 그 일본에서 촬영한 달의 분화구 같아. 화성의 분화구인지. 그래서 몇 가지 샘플 삼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입체된 모델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링크 보셔갖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색 입체시된 예제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도 저기 일본의 후지산 있죠? 후지산 제일 높은 산, 그 후지산 쪽 같아요. 여기도 이제 산맥 따라서 되게 높게 보일 거고요. 후지산 정상부가 싹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서 PC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다음에 또 아까 봤던 분화구 내용이고요. 이것도 좀 입체가 있네요. 이것도 뭐 높고 가깝고 먼 것을 좀 느끼게 재현을 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제주도에 있는 주상절리라고 들어봤죠? 오랜 파도에 의해서 또 바람에 대해서 풍파에 의해서 침식과 퇴적과 뭐 이렇게 풍화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모양에 대해서 가깝고 멀고 이런 입체감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제작된 사진입니다. 이거는 미국 나사에 보면은 제트 추진 연구소라고 있어요. 제트 프로펄전 레이버러터리 약자인데요. 발사 추진체 같은 걸 개발하는 걸 담당하는 나사 산하의 기관이고요. 나사에서 이제 만들었던 그 화성 탐사 로봇이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우리 랩에 있던 박사님이 이제 용역을 의뢰받아가지고 여색 입체신을 만들었던 모형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려나 모르겠다. 돌아가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입체된 사진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스텝 보면은 뭐가 좀 가깝고 멀고 이런 게 원근감이 많이 느껴질 거고요. 아까 봤던 사진들이고 또 샘플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서 여러분 보도록 하시고요. 이 화성 탐사 로봇이겠죠? 지금 이렇게 있네. 이걸 가지고 입체감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쵸? 이렇게 좀 더 키워서 이렇게 돌이 가깝고 멀고 이런 원근감 느낄 수 있죠? 좀 해상도가 떨어진다. 아무래도 오래된 사진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또 여색 입체실을 이용을 해서 명화 같은 것을 입체적으로 또 구현을 해가지고 입체감을 좀 더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있어요. 이건 성 파우스티노와 요비타라고 불리는 명화예요. 명화 그림이고요. 이 명화 그림을 여색 입체시의 원리를 이용해서 적용해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끔 구성한 내용이고, 자, 들어가서 샘플 들어가 보면 이거는 링크 끊겼네요. 자, 이상의 그 입체 어떤 상의 변화는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